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관계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틀렸어요. 제 남편 이름은 이준호예요. 이준호. 김영수가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남편이 여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1967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23이었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죠. 결혼한 지 겨우 8개월. 남편 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2년이면 돼.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있어. 그렇게 웃으며 떠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을 흔들던 그 뒷모습.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 미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입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굳어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이준호 일병은 순직하셨습니다. 순직.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요? 준호 씨가요? 유감입니다. 산악훈련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즉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나요? 남편을 보고 싶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 신원 확인 후 바로 안장했습니다. 이미 군 묘지에 안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족에게 연락도 없이요? 제가 마지막 모습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긴급 안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들은 서류 몇 장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순직 확인서, 유족 보상금 안내문, 그리고 묘지 위치가 적힌 종이 한 장.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 고작 25살인데 이렇게 갑자기. 다음 날 저는 서둘러 그들이 알려준 군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외딴 언덕에 자리한 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번호만 적혀 있었죠. 67-A-142. 이게 다였습니다. 왜 이름도 없나요? 이게 정말 제 남편 무덤이 맞나요? 관리인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군 규정상 일부 묘지는 이렇게 관리됩니다. 명부에는 이름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덤 앞에서 정말 이곳에 남편이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이면 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번호만 적힌 그 차가운 비석 앞에 절을 하고 음식을 올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당신이 걱정 안 하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무덤이 내 남편의 무덤일까? 그리고 2007년 마침내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07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국방부였습니다. 편지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받는 국방부의 연락. 무슨 일일까 싶었죠. 국립묘지 이전 및 정비 사업 안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림개발 및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일부분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합니다. 해당 묘지의 유족분들께서는 이장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번호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쯤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67-A-142. 남편의 무덤 번호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의 무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니.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의문. 정말 그 무덤이 남편의 무덤이 맞는지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장 날짜는 3주 후였습니다. 그 3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서는 자꾸 젊은 시절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야. 날 잊지 않았지? 꿈속에서 남편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장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하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죠. 결혼식 때도 이 한복을 입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꺼내 입으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날. 남편이 떠나던 그날도 이런 날씨였죠. 여보, 오늘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묘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유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중년의 부부들,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비슷한 사연을 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족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십시오. 국방부 관계자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묘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장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각자 해당 묘지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7-A-142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이 비석 앞에 몇 번이나 섰던가요? 수백 번도 넘게 섰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삽이 땅을 파는 소리가 가슴에 울렸습니다. 한 번 팔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작업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관이 나왔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유족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때문일까요? 관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곳곳이 썩어 있었고 흙에 덮여 있었습니다. 관을 열어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안에 제 남편이 있는 건지. 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명패 하나. 관계자가 명패를 조심스럽게 꺼내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명패에 새겨진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일병.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 일병입니다. 1967년 10월 15일 순직.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김영수가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관계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름이 틀렸어요. 제 남편 이름은 이준호예요. 이준호. 김영수가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추석마다, 설날마다, 남편 기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편의 무덤이 아니었다니. 부인, 진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자가 명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흙을 더 털어내고 돋보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김영수 일병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1945년생, 1967년 10월 15일 순직. 아니에요. 제 남편은 이준호예요. 1942년생이고 1968년 2월에 순직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순직 통지서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고 이준호 일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관계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이 묘지 번호로 안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남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 본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부를 다시 대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자는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유족 한 분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확인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누구 무덤에 절을 한 거지? 그럼 우리 남편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정말 죽은 게 맞기는 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관계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족분, 죄송합니다만 본부에서 확인한 결과 명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순직자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뒤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뒤섞였다고요? 사람 목숨이 뒤섞였다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요? 제 남편 이준호는 어디 있냐고요? 지금 전체 명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일단은요? 일단 뭐 어쩌라고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는 엉뚱한 무덤에 절을 한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작업하던 다른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준호 일병을 찾으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제 남편이에요. 제가 오래된 명부를 보고 있었는데 이준호라는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요? 어디 있어요? 그게 이상합니다. 여기 기록에는 안장 보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장 보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신을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안장하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그럼 산악훈련 중 추락해서 즉사했다던 말은 뭐지? 현장에서 즉사해서 바로 안장했다며? 그런데 왜 시신을 찾지 못한 거지? 관계자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1968년 3월에 기록 수정이라는 메모가 있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기록 수정이요? 네. 보통은 수정 사유가 함께 기록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줄만 그어져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빼앗듯이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준호라는 이름 옆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수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줄을 그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록은 당시 담당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당시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볼게요. 그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요. 막막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 여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여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 정말로 죽은 게 맞기는 한 걸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을 마친 사람들은 안도의 표정으로, 아직 확인 중인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진실. 아니, 이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문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야 해. 끝까지 찾아야 해. 가장 먼저 국방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준호 일병의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준호 일병 1942년생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하네요. 기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순직자 기록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보통은 순직 경위, 안장 위치, 유족 보상 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데 이 경우는 입대 기록과 소속 부대만 나와 있고 그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그럼 순직 기록은요?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968년 2월 상태 변경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상태 변경이요? 네. 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상태 변경이라고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40년 전 군에서 온 사람들은 순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에도 순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분명히 순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서류 공식 양식이 아닙니다. 네. 국방부 공식 순직 통지서는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이건 간이 양식이에요. 부대 자체에서 발급한 것 같은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이게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가짜라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류 같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임시로 발급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진짜 기록은 어디 있나요? 제 남편이 정말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어디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유족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상부에 보고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를 나와 곧바로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 군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2월경 순직자 명단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기록원 직원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여기 1968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록입니다.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박철호, 최민수 수많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손가락이 까맣게 되도록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준호 있다. 하지만 기록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준호 일병, 1968년 2월 12일, 임무 중 실종. 실종? 순직이 아니라 실종이라고.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색 작업 실시. 3월 15일 수색 중단. 사망 추정. 4월 1일 가족에게 순직 통보 완료. 순직 통보는 4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날짜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비고 기밀작전 관련. 세부사항 기록 제한. 기밀작전? 남편이 무슨 기밀작전에 참여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서류를 복사해서 다시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밀작전이 뭡니까? 하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족분,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요? 제 남편 일인데 왜 제가 알 수 없나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은 일정 기간 동안 공개가 제한됩니다. 일정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30년에서 50년. 지금이 2007년이에요. 벌써 40년이 지났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기밀로 분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전 관련 사항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기밀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족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공식 절차를 밟으면 일부 기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달에서 길면 몇 달.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서 주세요.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악착같이 썼습니다. 이준호 일병의 모든 군 복무 기록 및 실종 경위에 관한 모든 문서. 그렇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일부 공개 결정. 일부만 공개한다고. 왜 전부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얼마 후 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대 기록, 훈련 기록, 소속 부대. 그리고 1968년 2월 특수작전 투입 기록. 북한 지역 정찰 임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북한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북한 정찰 임무.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북한에 갔다니. 그것도 정찰 임무라니.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1968년 2월 12일 5명으로 구성된 정찰팀 투입. 목적 북한 군사시설 정찰. 2월 15일 교신 두절. 2월 20일 수색팀 파견. 팀원 발견 못함. 3월 15일 수색작전 종료. 5명 모두 사망 추정. 사망 추정. 추정일 뿐 확인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검게 칠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기밀로 분류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비고 1명 생존 가능성 있음. 추가 조사 필요. 1968. 4. 3. 1명 생존 가능성.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 1명이 우리 남편일까?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은 없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이 기록. 1명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추가 조사는 했습니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족분, 이거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 남편이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뭐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말씀 좀 똑바로 해주세요. 담당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68년 당시 북한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정찰팀원 한 명이 생포되었다는 정보였습니다. 생포? 그럼 살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니요? 왜요? 북한에서 제공한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40년 동안 혹시 북한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알 수 있습니까? 남북 관계가 최근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요? 네.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뭡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사 확률도 낮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한적십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신청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실향민이십니까? 아니요. 남편이 군 복무 중 북한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실종 경위.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2009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갑자기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의 부인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적십자사로 달려갔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북한 측에서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남한 출신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 우리 남편이 있습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1942년생, 1968년 입북. 입북.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도? 네. 현재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신청하겠습니다. 당장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명단에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정을 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 무슨 뜻입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 자녀. 40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니. 부인, 괜찮으십니까? 담당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2010년 가을,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강산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42년 만이야. 우리 둘 다 너무 늙었을 텐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상봉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를 봤습니다. 문 저편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 4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4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금강산 상봉장. 42년 만에 마주한 남편은 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젊고 씩씩하던 25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의 늙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3시간. 42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3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마련된 상봉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요. 백발이 다 됐네요. 그래, 세월이 많이 흘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결국 저는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으면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42년이에요. 42년 동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 2월 12일이었어. 우리 팀은 북한 군사시설 정찰 임무를 받았지. 5명이었어. 모두 젊은 애들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 목표 지점까지 거의 도착했지. 그런데 발각됐어. 북한군에게. 그래서 잡힌 거예요? 4명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었어. 나만 살아남았어. 부상을 입었지만 살았어.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42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포로가 됐어. 북한으로 끌려갔지. 신문을 받았어. 고문도 당했어. 하지만 버텼어.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 매 순간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불가능했어. 왜요? 탈출할 수 없었어요? 처음 몇 년은 시도했어. 탈출을 계획했지. 하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더 심한 감시를 받게 됐어.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1972년이었나 남북 대화가 시작됐을 때 희망이 생겼어.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지. 하지만요. 북한 당국에서 나를 불렀어. 그리고 말했어. 너는 돌아갈 수 없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남한에서는 내가 죽은 걸로 처리됐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았어. 남한 정부가 우리 팀을 모두 전사 처리했다는 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통보했다고 하더라.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셈이지. 정찰 임무 자체가 극비였으니까. 실패하면 없던 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내게 선택지를 줬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아니면 수용소로 가라.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여기 남기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고 싶었어. 비겁했지만 살고 싶었어.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그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재혼했잖아요. 다른 가정을 꾸렸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 10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갈 길이 없었어. 그리고 외로웠어. 외로웠다고요? 미안해. 변명할 생각은 없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너를 저버렸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978년에 여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 그녀도 남한 출신이었어. 남편을 잃고 홀로 북으로 넘어온 사람이었지. 우리는 서로 의지하게 됐어. 그래서 결혼한 거군요. 아이도 둘 낳았어.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만 기다렸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병으로. 아이들은요? 다 컸어.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평양에서 일하고 있어. 남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의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너와 함께했던 8개월을 떠올렸어. 남편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었어.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이건 1968년에 쓴 거야. 북한에 처음 끌려왔을 때 내게 전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썼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아마 평생 닿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쓴다. 나는 지금 북한에 있어. 살아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너를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만약 내가 나를 찾으려 한다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죽은 걸로 남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재혼해도 괜찮아. 아이도 낳고 웃으며 살아줘. 나는 여기서 너를 생각하며 살게. 언젠가 죽어서라도 다시 만나자. 사랑해. 준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왜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보냈다가 너만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이 편지를 품고 살았어. 언젠가 내게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을 기다렸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부드러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42년을 혼자 산 제 인생. 다른 가정을 꾸린 남편. 하지만 남편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세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건 믿어요. 남편은 더욱 세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담당자가 들어와 알려줬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겨우 3시간. 42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3시간만 만났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상봉이 언제 열릴지. 그래도 신청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청할게요. 당신도 신청해요. 그럴게. 꼭 그럴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너도. 부디 건강해야 해.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강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42년 만에 남편을 만났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40년 넘게 품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상봉 신청을 했지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남편도 그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